313페이지 밑에 볼 겁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라고 보이실 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 세금계산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급하는 자가 발행을 하는데요. 몇 매를 발행하냐면 2매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2매를 발행하는데 어떻게 발행하냐면은 한 매는 이분들 거예요. 공급하는 자 거. 그러니까 매출자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받는 자 거. 요렇게 몇 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계세요. 2매. 그래서 이 2매를 발행하시면 국가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2장 받았죠. 그러면 공급하는 자가 신고하겠죠. 공급받는 자도 신고하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 2장에 1억이라고 신고를 하면 상대방도 우리 회사에 2장에 1억. 그랬고 이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금액이 같아. 그러면은 맞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 연락이 오냐면 나는 2장에 1억이라고 했는데 쟤는 3장에 1억 2천이래.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으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한 다음에 연락을 주는 거예요. 너네 세금 신고 틀렸어. 왜 틀렸는지 소명해. 그래서 소명하면은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고 소명 못하면 세금 납부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고를 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쪽에서만 신고하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양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크로스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이라 그랬어. 그러면 쟤도 얼마로 신고해야 돼요? 1억. 근데 나는 1억인데 쟤는 1억 2천이래. 아니면 나는 1억인데 쟤는 7천만 원이래. 이런 식으로 잘못 신고하는 걸 어떻게 보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감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가에서 신경 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금액이 맞냐 틀리냐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 맞춰서 신고하면 일단 이 금액이 맞아. 그래서 일단 신고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문제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뭐 소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크로스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이래요? 5년 보관이에요.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회계 관련된 서류는 5년 보관이에요. 근데 아까 대손세액 공제는 10년이었죠? 그러면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 관련된 서류들. 나중 되면은 이 5년이 다 10년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것도 어저께 한번 적었었던 건데요. 중요하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뜻이 뭐냐면 꼭 필요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총 4가지예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계세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좀 해주세요. 4번이 이거. 세액.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요. 그러면 발행할 때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대부분 회사 가시면 사장님 이름 정도는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께 좀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 이름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회사 이름도 몰라. 사장님 이름도 몰라. 그럼 이거 가짜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대방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으면 그 상대방 회사 어딘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등록번호만. 근데 무조건 이 사업자 등록증만 또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TV 보다 보면은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그 주소 찾아갔더니 없는 사람이야. 없는 회사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국가에서 그걸 하나하나씩 다 직접 찾아가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요건 왜 중요하냐면 날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에다가 몇 월 며칠이냐 거기에 따라서 일기 예정이 될 수도 있고 몇 기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일기 확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 걷으려면은 얼마 팔았는지 세금 얼마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내가 1년 동안 얼마 파는지 어떻게 알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1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거 토탈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번 신고할 때 1억씩 신고했어. 그래서 4번 신고해서 4억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신고할 때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신고할 때 우편물 날라와요. 너 4억 벌었대. 세금 신고해.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진짜 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나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냐? 본인이 신고 다 해놨으면서.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 찍히는 거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다 국세청에다가 뭐예요? 데이터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자로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회사들 쫓겨난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인 중개하는 회사들. 왜 쫓겨났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국가한테 넘겨주면 국세청에 넘겨주면은 국세청에서 그거 가지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은 누구 거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자금력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퇴출 비슷하게 해서 쫓겨났죠. 왜냐면 그런 거 다 구축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축한 데들은 아직도 코인 관련돼서 이렇게 일명 코인 거래소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 몇 군데 퇴출당했어요. 근데 퇴출당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데 세금 거두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한테 돈 줬어.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국가가 뭐 할 수 있죠? 세금 거둘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회사들만 이제 앞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이 있어야만 앞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 없으면 사업해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어도 돈 벌 수 있대. 사기꾼입니다. 진짜 다 사기꾼이에요. 영원으로 돈 버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전화기 드는 순간 돈 나가잖아요. 전화요금은 안 나가요? 나가죠. 빵원으로 돈 벌 수는 없어요. 다 돈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많이 벌 확률이 높은 거고 작게 하면은 작게 벌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314페이지 위에 세금계산서 보시면은요, 진한 테두리 있어요. 그 진한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 회사 가셔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거기에 있는 칸이랑 칸은 다 채우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몰라도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왜 외울 거냐면, 시험에서는 물어봐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암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종류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잘 봐두세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많이 쓰던 거. 네. 그래서 이 종이 세금 계산서 시절에는요, 우체국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다 어떻게 했냐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 직접 갖다 줄 때도 있지만 못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다 우체국 가갖고 우편으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로 바뀌면서 우체국이 휘청했어요. 왜냐면 이게 전자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 주고받잖아요. 이게 다 인터넷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으로 돈 벌기가 어때요? 이제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체국 광고 나오잖아요. TV 보다 보면 우체국 광고할 때 우표 보내라, 뭐 택배 보내라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나와요? 적금이나 예금, 보험 이런 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체국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말 그대로 우체국이 하는 역할은 거의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지 보내는 거 이런 건 많이 줄어들 거고 대부분 택배 관련된 거, 이런 쪽하고 이제 예금 관련된 거, 보험 관련된 거 이제 이쪽을 좀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택배도 우체국 택배 나중에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CJ나 그런 쪽도 많이 사용하니까 우체국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는 분들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고요.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이상 파시는 분이요? 3억.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선 3억 넘는 사람. 그 다음에 법인은 다 하는 거예요. 얼마 팔 때 상관없이. 근데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되면 국가가 편해요. 왜냐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전송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발행해서 국세청에다 데이터를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옛날에는 종이 몇 장 발행했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막말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데이터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랑 이 회사랑 얼마 사고 팔았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생기고 나서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뭐가 불편해졌냐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원칙은 공급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가공을 했냐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공급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 팔았을 때 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종이였을 때는요. 이런 거 안 지켜도 되거든요. 종이였을 때는 이런 규정 안 지켰었어요. 왜 안 지켰냐면 종이니까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만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종이니까 찢어서 없애면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지금은 잘못 발행하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다시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발행했으니까 걔를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만드는 거 다시 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신고 전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번 달 거는 언제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음 달 10날까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서 이번 달 건 언제 발행해줘라?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되게 간단해요. 법에서는 어떤 거 지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 지켰어? 그러면 뭐 내시면 돼요? 세금 더 내면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은. 간단하죠? 맞잖아요. 횡단보도 무단횡단 하지마. 맞죠? 했어. 걸렸어. 그러면 뭐 내시면 돼요? 세금 더 내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무단횡단 했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어. 원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잡지 않다 보니까 걸린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 없어서 걸렸어. 원래는 다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참고로 저도 무단횡단 종종 해요.
짧은 거리나 이렇게 좀 바쁠 때에. 근데 큰 데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술 먹고 거기 이제 차가 쌩쌩 다니는 데인데 8차선이었어요. 거기 술 먹고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술 먹고 막 친구들이랑 그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선보다요. 차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속을 해요. 오히려 더 밟아요, 진짜. 오히려 짧은 차선은 예, 과속을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좁으니까. 근데 넓으면 넓을수록 오히려 과속할 확률이 더 어때요? 높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도 고속도로에서는 막 밟잖아요. 왜요? 일단 넓어. 맞죠? 예. 근데 국도에서는 덜 밟아요. 왜냐면 일단 신호도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좁잖아요.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고속도로만 가면 밟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한 110km, 120km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법인하고 개인은 직전연도 공급, 법인은 무조건, 개인은 얼마 이상 파시는 분이요? 3억 원. 그리고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개인 중에서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신 분들 있죠. 요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이분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뭘로 나오냐면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3억 넘는 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고요.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 분들은 무조건 의무고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편한 방법이잖아요. 종이로 끊어갖고 갖다 주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쳐서 메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메일로 보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3억 넘는 분들은 강제적이고 3억 안 되시는 분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1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잘 적어 놨는데요. 법인은 의무 발급 대상자예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로 하면은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은 되게 단순하다고. 써! 안 써? 돈 내놔. 끝. 왜냐면 사람들이 돈 내라 그러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도로 무단횡단하면 위험한 거 알지만 무단횡단 안 하는 이유가 위험한 거 플러스 돈 내기 싫어서. 맞죠? 옆에 경찰이 지나가. 그러면 무단횡단 안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딱 한 번 불법 유턴하다가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봐주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불법 유턴이 아니구나. 중앙선 침범이었구나. 왜냐면 집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으로 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유턴해서 돌리면 한 2, 3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쪽 뒤쪽에 경찰들이 쉬고 있었네. 그 걸려갖고 그냥 돈 내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 경찰관 한 명이 꼬맹이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꼬맹이하고 와이프하고 교회 가는 거였었는데 놀러 가는 줄 알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보내주더라고요. 한 명은 열심히 적고 있었고 내놔 그러더니 봤더니 가시라고 그리고 간 적이 있었죠. 한 번. 그 이후부터는 중앙선 침범 안 하고 있죠. 왜냐면 한 번 걸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 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걸로 돈 내면 그냥 아까워요. 맞죠? 그런 거 돈 내고 맛있는 거라도 먹고 썼으면 덜 아까운데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긴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조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개인은 얼마 넘으시는 분들이요. 3억 원 넘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고 3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 두 분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 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위에 두 분은 무조건이고 3억이 안 되는 사람은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보시면은요, 315페이지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여월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요. 1역월, 원이 아니고 1여월단이. 이게 뭐냐면 한 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발행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총 5번의 거래가 있었어. 그러면 원래 세금계산서 5장 발행해야 돼요. 원칙은. 왜냐면 거래 하나당 세금계산서 하나예요. 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월로. 그러면 원래 5장 줘야 되는데 몇 장 주면 끝인 거죠? 한 장. 그러면 한 장이 좋아요? 5장이 좋아요? 한 장이 좋죠. 관리하기가. 그래서 월 합계 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게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저희 월별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동의를 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거래할 때마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그런 데는 체크해놨다가 거래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발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뭘 하든지 제일 좋은 건 통일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 월합계로 주든가, 다 매번 주든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 좋은데 꼭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참 어려워요, 통일하기가. 맞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욕은 아니었고 좀 짜증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 314페이지 세금계산서 보이시죠? 그림. 거기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 뭔지 아세요? 영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돈 받았을 때. 돈 받았을 때는 영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는 돈 못 받았을 때.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기본값이 이거예요. 왜냐면 법인은 대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팔았어도 돈은 다음에 받는 구조예요. 일명 현금 박치가 아니고 대부분 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값이 청구예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간 지 한 달째 됐을 때 터진 일이었었는데 그 회사가 영수로 해서 줘야 된대요. 청구인데도 돈 못 받았는데도 자기네는 무조건 영수해야 된대. 근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체크를 빼먹고 보낸 거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청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10분 후에 전화 왔어요. 탁 전화 왔고 저기 죄송한데 다음부터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금이 늦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될 거는 뭐 하셔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 영수나 청구나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런 거에 민감한 회사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맞춰주십시오. 그게 서로 속 편해요. 왜 저 회사만 튀어? 저 회사 못 맞춰주겠어. 이러면은요 나중에 그 회사 때문에 불똥 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속 편해요. 근데 이런 건 맞춰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못해. 응. 아니면 이거 안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여기만 해달래. 그런 거는 특별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영수냐 청구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너무 좀 특별한 걸 바라는 회사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맞춰주다 보면은 끌려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끌려가는 건 괜찮은데 좀 심하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이건 좀 쪽팔린 얘기인데 쪽팔린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수업하다가 저한테 교재 집어던지신 분 예전에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그때 그거는 솔직히 제가 어느 정도 의도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을 할 때였었는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되시는 분이셨냐면,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이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거기에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둘째치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난 너한테 돈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라 싫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불러.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가 딴 분이 저쪽 끝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안 가고 유턴해서 절로 갔어요. 왜냐면 그분만 보고 있어도 난 화딱지가 나는 거야. 막말로. 예. 그거 한 두세 번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책 집어던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좀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였어요. 인기 있는 강사 중에. 왜냐면 몸 바쳐서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몸 바쳐서 수업했냐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버스에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딱 타서 앉으면 두 다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자동으로 떨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몸 바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이라. 그래서 나가서 한 10분 정도 있었더니 거기 반장님이 다 해결했더라고요. 돈 주고 내보내는 걸로. 네. 참고로 3개월에 15,000원이에요. 그분들이 내시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5,000원. 그 다음에 거기 시에서 지원 나오는 거랑 해갖고 제 월급 주는 거였거든요. 실제. 네. 그래갖고 저기 인포 가서 얘기했죠. 그분 15,000원 내 월급에서 까라고 내가 주겠다고. 자초지정 듣더니 자기네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그래서 마무리됐죠.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한 70% 이상 된다라고 저도 봐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만인은 평등하다가 맞는 거니까 수업할 때예요. 근데 약간 그런 적이 한 번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시면 꼭 맞춰주세요. 그냥 맞출 수 있는 정도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잘리든가 남든가. 내가 이걸 터트렸을 때. 근데 거의 터트리면은 잘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15페이지 밑에 파란색 글씨로 잘 써놨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까지 전송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까 적어드렸는데 전송을 하는데 발급일 언제까지요? 다음날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에 보시면 이거 전송하시잖아요. 그러면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요.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5년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알고 있죠. 나 누구랑 몇 건 주고 받았는지.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너네는 별도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의 모든 회사가 국세청에 전송하고 파기할까요? 보관하고 있을까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세금계산서를 프린트로 뽑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보관해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요. 데이터라는 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전기 끊기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전기 끊기면 어떻게 볼 거예요? 얘 뜯어서 볼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가 중요한 것들은 프린트를 해놔요. 왜냐면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근데 국세청에서 갖고 오래. 못하잖아요. 맞죠? 정전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니까 국세청에서 인정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면 큰일 나.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대부분 다 중요한 서류는 종이로도 갖고 있죠. 솔직히 아직도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고 막말로 맞잖아요. 아니면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단점은 그거예요. 진짜 전기 끊기면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맞잖아요. 뭘로 할 거예요? 뭐 물로 뭐 들이다 붓는다고 얘가 깨어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보관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관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안 갖고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누가 갖고 있으니까요. 국세청. 그 다음에 315페이지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세무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위탁 판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뜻은 뭐냐면은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거를 대신 발행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탁 판매의 뜻이 대신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원청에다가는 뭐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그래서 요거를 무슨 판매라고 표현을 하세요?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어디 중요하냐면 얘네 또 없애놨구나. 318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은요.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하실 때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액. 이게 기본 구조라 제가 많이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많아야 좋은 걸까요? 매입이 많아야 좋은 걸까요? 국가 입장에서 매출이 많아야 좋겠죠. 왜요? 매출이 많으면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으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은 많으면 좋고 매입은 적어야 좋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매출은 많아 보이게끔, 매입은요 적어 보이게끔. 그래서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비슷해? 매출이야. 그러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근데 매입은 정확하게 만들어놔요. 여기에 해당되면 인정해 줄게. 근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인정 안 해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만 뭐를 더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관련돼서 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누가 만들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본인 유리하게 만들어요? 불리하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때 배우는데 기부금 있죠? 기부 중에서 세법에서 제일 공제 많이 받는 기부금이 뭔지 아세요?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왜요? 법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본인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유리하게. 그래서 정치인한테 10만 원 기부하잖아요. 10만 원 다 돌려받아요. 다른 건 10만 원 낸다 그래서 10만 원어치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정치자금 기부금만 10만 원까지긴 해요. 10만 원 만약에 그 정치인한테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했을 때 10만 원의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누가 법 만드니까 정치인이. 그러면 내가 만드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래서 그 연말 되면은 맨날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정치인한테 뭐 하시라고? 기부하시라고. 그러면 공제 많이 받아요. 10만 원까지는 진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매출은 많게, 매입은 적게.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증빙. 증빙을 다른 말로 증명서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거래했다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증명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뭐 있어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증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증빙 그러면 뭐 생각하시라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럴 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증명 서류 갖고 오세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요 네 가지 갖고 가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왜 인정을 해주냐면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는 국가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얼마 거래했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니까 그걸로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 긁죠. 카드 긁으면 카드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데이터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국세청에 넘겨줘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도 우리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끊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세청으로 데이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누가 알고 있다? 국가가 알고 있다. 근데 영수증은 국가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일반 영수증은. 왜 그러냐면 일반 영수증은 국가가 몰라요. 그냥 썼대. 100만 원 썼대. 우리 그 간이 영수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100만 원 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거기다 그냥 100만 원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가짜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다 인정해줘 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증빙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돼버리잖아요. 불법이.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합법은 더 유리하게, 그 다음에 불법은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준비를 하시면은 국가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국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네 말 안 들었어? 우리 말 안 들었어?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요. 요번에 정권 바뀌었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어디가 타겟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대기업 중에 한 군데 정도 들쓰실 겁니다.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하냐면은요. 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랑 말 안 들으면은 너네 가만 뭐 할 거예요? 안 냅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삼성도 그게 뭐 무죄로 끝나긴 했지만 최순실 씨 관련돼서 그 누가 봐도 뭐 한 거예요?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왜요? 정권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법 바꿔버리면은요 회사 하나 날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막말로. 맞잖아요. 그 회사가 되게 주력으로 하는 쪽이 있어. 그럼 법을 그쪽을 되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 돈 버는 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정권 바뀌면 거의 보면 한 번씩 들쑤셔요. 예.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힘 있다. 까불면 뭐 할 거야? 가만 안 냅둘 거야.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이제 저기 대통령 만나러 이런 대기업 총수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왜 들어가는 거예요? 내놔. 말 잘 들어. 그러면 도와줄게. 그 대신 말 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 임명만 된 거지 아직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예비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면은 대기업들 총수들 또 한 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 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18페이지 밑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이건 특이 케이스입니다.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많았나 봐요. 내가 물건을 샀어. 그랬고 세금 계산서 달라 그랬더니 안 주겠대. 왜냐면 내가 이 회사랑 기존에 다툼이 있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최후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랬더니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난 죽어도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국세청에다 뭐 할 거예요? 신고할 거야. 요게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발급 요건에 보시면 공급 대가가 10만 원은 넘어야 돼요. 뭐 1,000원, 2,000원 때문에 국가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움직여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에서 안 해줄 건데 알아서 해. 신고해. 배째. 이렇게 나오는 거래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이거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한 7, 8년 정도 됐나?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도 아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법에서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직불카드. 우리 직불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카드예요?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신용카드만 나왔어. 현금 영수증이 없네. 현금 영수증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밖에 내용이 없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같다라고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요건 나중에 세무할 때 자세히 볼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랑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원래 진짜 매입세액은 아니에요. 근데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이거 자세하게는 세무 때 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음식점. 대표적인 음식점이 요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 때는 면세야. 네, 원재료의 면세야. 이거를 가공해서 팔면은 과세야. 이게 대표적인 게 식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 먹을 때 밥도 먹죠. 쌀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반찬 먹죠. 반찬도 만약에 우리가 야채 사다가 직접 해. 이런 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싸니까. 근데 반찬도 주고 야채, 쌈채소 이런 거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면 삼겹살집에서 나가는 많은 것들이 면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겹살 팔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다 이게 돼버려요. 과세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매출세액은 많은데 매입세액은 작아요. 왜냐면 대부분 면세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뭐 하죠? 올려요. 왜요? 세금 내려고. 네, 그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줄게. 네, 그러면 가격을 안 올리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런 업체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업체가 대표적인 게 식당.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면접 보러 가신 분도 있었어요. 화장품. 화장품에도 뭐 알로에 화장품, 뭐 쌀 화장품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재료들 들어가는 건데 면세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근데 이거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안 해주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서민경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식당 그러면 서민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난리 났잖아요. 뭐 때문에 난리 났냐면 소주값 올린대. 그러면 진짜 막말로 혼자서 밥 한 끼 먹으러 가고 술 하나 먹으면 10,000원이 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조금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데 가보면 김치찌개만 해도 7,000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주가 5,000원이 됐어. 그러면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 소주 한 병 먹었는데 10,000원이 넘는 거죠. 근데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500원 올리는 데도 있고 1000원 올리는 데도 있고 안 올리는 데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소주값 오르는 거는 발표 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것저것 먹고는 있는데 갈 때마다 가격이 거의 다 올랐어요. 500원, 1000원씩. 뭐 많이 올린 데는 1500원까지 올린 데도 있고. 근데 그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죠. 이대로 나가면 20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때문에. 네, 지금 이건 러시아 때문이 맞아요. 왜냐면 러시아도 기름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거는 러시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저번 주에 기름 넣고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봤더니 어머 120원인가 150원이 오른 거예요. 리터당. 근데 뭐 저야 그렇게 많이 안 넣지만 이렇게 그 영업 차량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한 달 가면은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화물차 운전을 하셨으니까 100만 원 정도 더 나와요. 기름값만 100에서 150. 네. 기름값 많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거의 혼자서 1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셨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 버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월급으로 800 찍히잖아요. 한 달 매출액이 800이 찍히면 기름값이 300에서 400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비싸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름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큰 차들은. 그리고 기름만 넣어요.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값도 올랐죠. 그리고 그것까지 하면은 1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기름 때문에. 근데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벌어요. 저희 아버지도 평균 그 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오는 거 보면은 큰 거 한 장 정도는 버셨으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왜냐면 왜 남는 게 없냐면은요. 남아요. 많이 남아요. 한 달에 한 4, 500씩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퀴만 12개거든요. 네. 큰 거 앞대가리하고 뒤에 이렇게 물건 싣는 것까지 하면 거의 바퀴가 12개 정도 돼요. 바퀴만 바꾸면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00만 원이에요. 뭐 터지고 뭐만 하면 500에서 1000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번다라는 거지 고장만 안 나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괜찮게는 벌어요. 네. 그 대신 그쪽도 좀 이제 뇌물도 주고 해야 되는 게 문제라 그렇지. 일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뇌물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승질 나갖고 회사 옮긴 적도 있어요. 네. 약간 그런 걸 잘 못하세요. 네. 그냥 정직하게만 사신 분이라 옛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산 거지 약간 좀 이렇게 비비는 걸 잘 못하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 걸 잘했으면 아마 돈 좀 더 버셨을 건데 그냥 일 더 힘들더라도 딴 데 가서 할래 그래갖고 딴 데 가서 일하시다가 좀 사고가 크게 나셔서 그만두셨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운전은. 조금만 더 볼게요. 거기 하나만 더 볼게요. 재활용. 이것도 세무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인데 이거는 왜 해주냐면은요. 우리 나라에 자원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자원을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고물상 같은 데에 어르신들이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고물상에서 샀을 때에 세금을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가져다가 재활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 뭐 의제 매입세액도 그렇고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이유는 서민경제 때문에 해주는 거고 이 재활용 폐자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재활용하는 업체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쭉 보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 세팅은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기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보겠습니다.